자, 11번. 주 생산성은 기말 현재 외산매출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률을 분석하여 20만 원의 현금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외산매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보기와 같을 때 결산조정 분계를 통해 기록해야 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2만 원, 단기 대손 확정액 18,000원, 그 다음 외산매출금 기말잔액 22만 원, 단기 대손 확정된 외산매출금 회수액이 5,000원 있습니다. 자, 우리 대손충당금 T계정 잠깐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대변이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차변이 기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증가하는데 우리가 뭐 회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대손 당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이 2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손 확정액 18,000원이 대손을 당했으니까 2만 원에서 충분하죠. 18,000원 없애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손 확정된 외산매출금 회수액, 그러니까 대손 확정이 됐었죠. 여기 18,000원 중에 5,000원을 회수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회수가 되면 여기 대변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기말 대손 충당금은 이미 외산매출금 잔액이 22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할 것을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22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게 되면 우리가 회수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2만 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2만 원치 우리가 대손을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은 2만 원만큼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설정해야 되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면 자, 38,000원. 자, 38,000원에서 이제 차변이 38,000원이면 대변도 38,000원이죠. 그래서 38,000원에서 25,000원을 빼시면 얼마가 되죠?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가중평균법은 모든 재고의 평균 원가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2번.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재고가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3번.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4번. 재고자산은 결산 시 획득한 원가가 아닌 랜덤하게 선택된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딱 봤을 때 1번, 2번, 3번은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선의선출법이든 후입선출법이든 일단은 이제 원가, 평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정해놓고 원가로 해야겠죠.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된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보기에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구하시오. 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 5,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 50만원과 증권거래세 3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기매매증권이래요. 그러면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이 되는데 이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5,000주 곱하기 6,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 5, 30 얘는 3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하냐. 단기매매 증권일 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게 수수료 비용. 그래서 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3,080만 원이 나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자, 우리 유가증권 취득 원가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에 가, 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 기업이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 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 설비 등을 말한다. 자, 얘는 구축물을 얘기하고요.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 개정이래요. 그래서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개정 과목으로 대체한다. 자, 우리 완료 전까지 임시 개정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 보기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영업권에 대한 설명 중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자,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등으로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말한다. 자, 영업권은 기업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내부 창출 영업권이 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업에 들어갈 거는 사업 결합입니다.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하고 내부 창출 영업권이 있는데 자,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매수 합병이라는 사업 결합 시 이것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데 순 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자, 보기 자료에서 단기에 설정할 퇴직급의 충당 부채를 산정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말 현재 전 임직원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2천만 원이고 단기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600만 원이다. 정기 말 현재 퇴직금 총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번 볼게요. 여기가 기초, 기말, 여기가 증가, 감소. 자, 우리가 이제 정기말에 이제 총 추계액은 1,500만 원이라. 그래서 퇴직급의 충당 부채가 기초가 1,500만 원이 있었고요. 이 중에 이제 지급한 퇴직급은 600만 원이래요. 그래서 600만 원 감소하죠. 충분하죠. 1,5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급할 금액이 2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기말에는 2천만 원을 설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보면 2,600만 원에서 자, 차변이 2,600만 원이죠. 그럼 대변도 2,600만 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설정해야 될까요? 1,100만 원만큼 설정해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자본금은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나타낸다. 자, 맞고요. 2번. 자본금은 기업의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맞고요. 3번. 자본금은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이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시고 4번. 자본금은 기업이 설립될 때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총액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다 맞는 얘기인데 자본금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자, 18번. 자,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회계 처리할 경우 감자 차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 감자라는 거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자본금을 줄이니까 차변에 뭐죠? 자본금입니다. 자, 우리 자본금 계산할 때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죠. 그래서 주식수 20주 곱하기 5,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우리 자본금은 1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감자를 하면서 현금 12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자본금 10만 원을 줄이는데 우리가 돈을 12만 원 더 주게 되었죠. 2만 원 손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감자하면서 손해봤기 때문에 감자 차손이 되겠고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자본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자본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본 잠깐만 보자면 자,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을 보자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조정은 차감하는 계정이 있고 가산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차감하는 계정은 자본잉여금의 반대로 외워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 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주식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하는 계정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들 아시죠? 뭐 있었죠? 재평가, 잉여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본은 무조건 다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1번 자기주식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재평가 잉여금이 틀렸죠.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 4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다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가 순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총 매입액에서 매입 운임을 더하고요. 여기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등을 다 더하신 다음에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총 매입액 2,200만 원에 매입 운임 8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 120만 원, 매입 애누리가 8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75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틀어서 볼게요. 그래서 매입액이 2,200만 원, 그 다음 매입 운임 85만 원 더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 12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8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7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2,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